청량역 용두역 사고로 교통은 브랜드로 더 만년필에 어울리는 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몽블랑 만년필에 어울리는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래서 옛말에 거 있잖아요. 양말 하나 새로 사면 집까지 새로 사. 그렇죠. 그 현상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백과전서를 만들었던 그 디드로. 그 디드로 얘기예요. 예, 그 디드로가 어느 날 아주 고급 그 실크 잠옷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 실크 잠옷을 입고 자기 서재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 책꽂이도 좀 너무 너저분한 것 같고 자기 의자도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사들이기 거기에 맞춰서 사들이다 보니까 낭비하게 되더라. 해서 이거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오, 야, 이게 실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언박싱을 못 하고 있다고? 네, 제가 거기 몽블랑에 맞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래요? 우리 윤성은 평론가 어떻게 명품에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의외로 좀 명품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의 물건을 사는 편이어가지고. 그 취향의 명품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좀 우울한 게 제 취향이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내가 제일 비싸게 산 게 뭐가 있지? 근데 시계 하나를 지금 차고 다니는 시계를 그래도 제가 제 돈 주고 산 물건 중에 가장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더라고요. 네. 전당포에 맡기면 돈 좀 받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정도로 또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 수준에는 이제 뭐 그때 면세점에서 굉장히 이제 싸게 구입을 했고 어쨌든 그리고 뭐 한 6개월 할부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 매일매일 차고 다니니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그 시계가 뭐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어디 거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데도 그냥 시계 예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얘기니까 갑자기 옛날 뉴스 생각나요. 아주 최고의 경제 관료가 시계를 샀는데 이게 명품이냐 가품이냐 갖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가품 산 걸로 나중에 밝혀졌었죠. 정말요? 그래. 처음에 저는 저 거짓말 아니야? 이러는데 나중에 청백리시네요. 가품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시계 얘기하니까 시계 명품 얘기하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명품 기준이 뭐예요? 몇 백만 원 해야 명품인 거예요? 이게 외국어가 우리나라 말로 들어오면서 이제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명품이란 말의 영어 표기가 럭셔리 브랜드 또는 이제 럭셔리 굿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럭셔리란 말 자체가 사실은 사치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명품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뭐 TV 진품 명품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원래는 걸작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나 마스터워크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사치품을 명품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치품이나 어떤 고가 레이블의 제품을 명품이라고 지칭하는 사례는 뭐 물론 영어에서 온 말이니까 번역하는 나라 마음이지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설명 말씀에 따르면 장인의 손길이 거친 세상에 정말로 어디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제품. 이 정도가 돼요 명품이라고. 공예품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럼 저도 명품 하나 갖고 있었어요. 어떤? 옛날에 등산화를 수작업으로 제가 하나 산 적이 있었거든. 그 저쪽에 그 을지로 어딘가에 가면 있다고. 아니 저는 저 합정 저쪽에서 샀는데 조그만 가게인데 거기에 그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등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제가 한 30년 전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그때 저 명품을 그래도 갖고 있은 적이 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근데 브랜드는 없는. 그래서 브랜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품이란 건. 그러니까요. 이제 그 밑창 떨어져서 버리긴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희한한 게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뭐 시계 이런 걸 보면 브랜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로 저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 지금 딱 그게 정말 신기하죠. 관심을 맨날 가지고 매장도 많이 다녀보고 뭐 인터넷에서 찾아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나 알아보지. 근데 이제 보면은 명품 브랜드일수록 더 이렇게 로고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의 로고가 있으니까 사실 저가의 브랜드들은 강조하지 않는데 이제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요새는 조금 명품으로 또 안 쳐져요. 그래요? 요새는
진짜 명품은 명품 브랜드 로고를 감추는- 숨긴다고들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물론 네, 그거 네.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낮은 그러니까 라인이 네, 김종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83년 무렵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복 자유화가 돼요. 아 맞아요. 네, 교복 자유화가 되면서 우리 나라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이제 그 전에는 외국 잡지에서 외국 농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 정도로 알고 있다가 신발 진짜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복장에 이렇게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밤마다 있었어요. 감별사가. 그러니까 진품과 가품, 그러니까 짝퉁을 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들이 반에서 형사야 막. 그 친구들 다니면서 옷 입고 있으면 등에 이렇게 그 로고 붙어 있잖아요 안쪽에 그거를 막 자기가 까집어 보고 뭐 이거는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놓고 가품도 많았죠. 아 대놓고 가품 많았죠. 동대문 운동장 가면 나이스, 그죠? 네. 나이스. 그런 거는 사실 가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자기 브랜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중에 국자 닮은 그 있는 브랜드 있는데 이게 국자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제가 살짝 이게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 뒤에 꼬리를 조금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는 경우가 진짜 옛날 있었고, 생각난다. 아예 똑같이 베끼는 제품들도 있었고. 근데 요즘 보니까 무슨 신발 하나가 뭐 몇백만 원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신발에다가 뭐 한정판인데 거기다 누가 뭐 그림 그려주고 이러면 뭐 갑자기 막 가격이 엄청 뜨고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거의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술품처럼 이렇게 사인 하나가 들어가면 저자 초판본에 사인 있는 게 뭐 더 희귀본이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도리어 이해가 되는 경우죠. 어떻게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그 집에 애하고 이제 그 홍대뼈 걸어오는데 줄이 쫙 늘어서 줄 뭐냐? 야 음식점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기 신발 파는 가게인데 그 새로운 저게 나온다고 지금 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새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샤테크라고. 예, 들어봤어요. 네. 그 샤테크라는 게 이제 샤넬 백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뉴스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샤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을 올려요. 네, 그 뭐 1년 사이에 뭐 4차례 가격을 올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늘 안 사면 이거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서 못 사게 된다. 그래서 이걸 미리 사놓고 나중에 이제 그 리셀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게 버는 거다. 중국으로 내놓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샤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부터 갑자기 브랜드명은 상관하면서 이게 되게 싶었어요. 명품인데 어렵는데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이제 두드러진 현상이 우리가 이제 명품하면 말고 좀 돈 좀 있고 잘 나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제품도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젊은 층들이 명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접한 바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요즘에는 대학 강의를 다 그만뒀는데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별로 이렇게 명품 백이라든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에코백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여학생들이 그렇게 명품백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와요. 내가 너무 품위가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대학생들까지는 다 그냥 백팩을 거의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다른 뭐 책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고 그냥 가볍게 아주 작은 백 하나 들고 와서 이제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약간 조금 20, 30대들이 지금 본인의 돈으로 저걸 살 수는 없을 거고 특히나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참 후하시구나. 요즘에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점점 더 이제 부모님한테 더 기대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지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그거더라고요. 요즘에 또 골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20, 30대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그런 걸 배우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골프 같은 운동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잖아요. 아직까지 서민들이 이렇게 즐겨 치기에는. 근데 알아봤더니 지금 20, 30대들은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뭔가 다른 수단으로, 그러니까 재테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옛날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월급을 모아서 이렇게 뭐 앞으로 뭐 집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럼 어차피 네. 모아봤자 못 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뽀대 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건가요? 네, 그 제로금리 시대니까 사실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는 게 네, 그쵸. 요즘 시드머니 모으는 거 아닌다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근로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실하게 해서 그걸 근검자력해서 그쵸. 저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뭐 사고 뭐 하나하나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게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한방 뭐 이걸 다 원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내일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품에서 약간 범위를 확장하면 요즘 카푸어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월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달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뭐 할부 갖고 이런 데서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심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코로나로 인한 보복 심리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못 쓰고 했던 것들 이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여기에 쏟아붓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분석은 좀 아닌 것 같은 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어느 세대부터인지는 제가 딱 끊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확인한 것도 평소에는 되게 아껴요. 지출을 되게 아끼는데 속칭 지를 때는 확실하게 지르는 네. 이런 소비 패턴이 사실 훨씬 그 전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 대상에 명품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보복 심리나 보상 심리가 전혀 없다고는 하기가 네,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명품을 우리가 큰맘 먹고 한번 장만할 때가 사실 결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물로 한다든지 뭐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가니까. 그 돈으로 네, 내가 이거를 나에게 혹은 당신에게 선물한다.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X세대에 속하는데 제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지금 딱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에 막 진입했을 그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월이 빠르죠. 네. 부모 세대부터 이미 브랜드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컬러 TV를 보고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고 냉장고와 모든 가전제품이 다 갖춰져 있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이었던 거야, 아예. 어떤 그런 브랜드의 숲에서 살고 브랜드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브랜드 이름을 알고 있고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온 세대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에코백을 들고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백을 들고 들어가는 거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더라. 이걸 알면서 성장한 세대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른바 이제 그 고상한 표현으로 가품, 그죠? 짝퉁. 네. 사실 짝퉁이란 게 그 가만히 할까 그 과거로 돌아보면 한참 전부터 우리 집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짝퉁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명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이야기, 이 반증 사례잖아요. 놓고 본다면. 짝퉁이 없는 명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짝퉁이라는 것 자체가 명품에 대한 어떤 욕망을 그렇죠. 드러내주는 네. 거고 그 인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짝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품이라고 저기 그 홍콩 같은 데 가면 왜 유명한 시계들 거의 실제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그 이른바 가품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만 안 들었는데 제 그 주변에 어떤 분도 네. 이른바 이제 그 가죽 재킷 유명한 저 브랜드가 있는데 그 가품을 받는다 분이 계세요. 아, 네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흔했어요 사실은. 네, 그쵸. 그리고 지금도 흔하잖아요. 네. 그걸 명품 브랜드, 그 이번에 개봉했었던 그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명품가 이야기인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가품을 팔고 있는 걸 발견한 그 집안 사람이 막 노발대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홍보하는 사람이었나?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욕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 네, 그 가품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품이 나온다는 게 명품을 인증하는 하나의 어떤 방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명품이기 거죠. 때문에 가품이 나온다. 네, 이런 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건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뭐가 될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최근에 나타난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특성도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명품에 접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보편의 인간 심리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그러면 단순하고 뭔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 명품 가격을 지금부터 따따블로 올렸다. 그리고 진입 장벽을 높였다. 이러면 좀 없어질까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전문가들이 그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도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그 베블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블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재테크 물론 재테크의 명목으로 네 그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한정판을 사서 네 또 재팔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네. 어쨌거는 나 이런 명품을 들면 나도 그런 명품을 들 수 있는 명품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성훈 편집장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게 베블런 효과 내지 이제 스너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이 시장에서 고객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하거든요. 백화점 들어가면 1층에 뭐 놓고, 특히 그렇죠. 출입구 네. 쪽에 가까운 데 보면 이것도 다 전략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건물 구조에 뭐 창문을 없애고 뭐 동선할 때 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소비 심리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그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명품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 초우량 고객만 상대하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 뭐 사람도 오픈런 시키지 않고 오픈런 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개인별 퍼스널 이렇게 쇼퍼라고 하나요? 이게 해주는 VIP. 네, VVIP 그냥 VIP도 아니고 VVIP들 상대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제2명품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명품군, 그 다음에 메스티지라고 해서 이제 이건 대중명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마치 마약이 진입할 때 초기에 뭐 담배에서 뭐에서 뭐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게 명품 시장에 진입하는 군에서도 보면은 아예 그를 레벨별로 이렇게 딱 해서 한번 빠져들면 명품 중독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거꾸로 진입 장벽을 치면 칠수록